워크맨 출연하셨을 때 애호가들 사행시로 어필 타임을 가졌다가 제대로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제가 만회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애호가들이요? 네.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러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사랑 이야기. 로맨스 소설뿐 아니라 사랑이라는 주제는 국적과 성별, 나이를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곤 하는데요. 과연 어떤 책들이 죽어가는 연애세포를 살릴 정도로 매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아냈을까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차트쇼 랭킹 동네! 안녕하세요. 출판계 고인물 마케터 MC 진아. 흐르는 물 편집자 MC 연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가슴이 콩닥콩닥 죽어가는 연애세포를 살리는 책 5입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 복장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자복 입으셨네요? 오늘 특히 잘 어울려요. 오늘 여기가 어디요? 병원이요. 오늘 의사 가운 입으셨네요. 제가 또 사랑꾼 아니겠습니까? 저 연애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저 연애하잖아요. 나 10년 만에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상상 연애 아니에요? 아니. 사이버 인간? 아, 제 애인 되게 유명한데 회사에서 모르겠구나. 제 애인은 얼굴이 사각형이고요. 등이 꼿꼿해요. 책과 연애하는 편집자와 마케터가 소개합니다. 어떻게 또 오늘도 눈물을 쏟아내나요? 그래서 오늘 특집은 우리 MC 진아의 연애세포를 살려줄, 또 시청자들의 연애세포를 살려줄 재밌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2005년 출간 당시 전 세계를 휩쓸었던 화제작, 편집자들이 애정하는 책으로 특히 꼽히는 책인데요. 니콜 크라우스의 사랑의 역사가 5위에 올랐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책 사랑의 역사를 둘러싸고 그에 얽혀있는 노인과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요. 또 이 책의 마케팅을 우리 MC 진아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타사에서 출간됐다가 문학동네에서 새롭게 옷을 입혀서 출간됐는데요. 이렇게 니콜 크라우스 작가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좀 못 들어봤었는데요. 진짜? 근데 니콜 무슨 소리야? 아니 책과 사랑에 빠졌다며. 히스토리가 있는 게 작가님이 작가와 결혼하셨어요. 조너선 샤프란 포어.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서문에 사랑의 인사를 막 적고 이랬었죠. 근데 얼마 뒤에 이혼 결국. 그때는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에 서로 혼사를 바치고 이랬는데 이 책 자체가 마지막에 진짜 눈물 나게. 이 한 줄만 읽고서 이 책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옛날에 한 소년이 있었고 그는 한 소녀를 사랑했으며 그녀의 웃음은 소년이 평생에 걸쳐 답하고 싶은 질문이었다. 맞아요. 그렇게 소설이 시작되죠. 처음에 읽으실 때는 등장인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한번 집중하게 되면 몰입감이 장난 아닌 책이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읽어야 그 여운을 오롯이 가져갈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한국 키오 소설의 캐논으로 불리며 20년이 지난 지금도 독자들에게 언급되는 단편이죠. 성석재의 첫사랑이 4위에 올랐습니다. 대도시 변두리의 중학교로 막 전학 온 시골 소년과 주인공의 주위에서 맴도는 또 다른 소년의 애틋한 시절을 아름다운 문체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이 책을 편집하신 분이 바로 책과 사랑에 빠진 이 책은 성석재 작가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소설집에 있는 소설들 중에서 사실은 저는 그대로 다 내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엄선하셔서 초기 단편에서 가장 탁월한 작품들만을 뽑은 작품이에요. 그 중에서 이 첫사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몇 년 전이죠? 약 20년 전에. 어머나! 또 퀴어 소설만으로는 또 볼 수 없는 것이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풋풋한 첫사랑의 기운이 그대로 살아있는 소설이에요. 지금까지도 이 첫사랑은 SNS 찾아보시면 문장을 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MC 진아님하고 또 이거를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나는 처음으로 너의 부탁을 받아주었다. 너는 나를 안았다가 안았던 팔을 풀고 외투 단추를 급하게 풀면서 말했다. 너 다시는 안 오겠구나. 그래. 너는 외투를 벌렸다. 나는 네 품 안에 들어갔다. 사랑한다. 너는 나를 깊이 안았다. 나도. 연인들하고 읽다 보면 이렇게 급하게 단추를 풀게 되는 소설이에요.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도는 행성과 같았다. 너를 보는 게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든 건 왜였을까? 분이 진료받아야 될 것 같아.
독자들의 호응도 정말 많이 받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계속 이제 중세를 찍고 있는 책이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이메일로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낯선 이와의 우연한 만남을 꿈꾸게 하는 책 새벽 3시 바람이 부나요가 3위에 올랐습니다.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처럼 서간체 소설은 정말 유구한 역사가 있는데요. 등장인물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해서 내면 세계가 잘 드러난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 책이 정말 놀라웠던 게 근데 정말 올 이메일로만 소설이 완성되죠.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서로 이메일 친구를 하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잡지 그냥 정기 구독을 해지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답이 안 오는 겁니다. 보내고 또 보내다가 이메일 주소 잘못됐습니다 라는 답을 받게 되면서 이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메일은 업무용 아니면 잘 쓰진 않는데 저희는 그 이메일 감성이잖아요. 접속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저는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카톡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단 한 줄의 이메일만 막 맞아. 카톡처럼 오가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아, 카톡이나 이메일로 고백해 본 적 있어요? 카톡으로 차여본 적은 있는데 나 메일로.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여주인공은 약간 이 튕기는 듯 하면서도 되게 그러니까. 재치가 있죠. 또 유부녀잖아요. 그렇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상상하면서 계속 오랫동안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이 여자애는 어떤 사람일지를 아주 미세하게 상상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런 장면들이 너무 재밌는데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쵸. 그거는 사랑의 본능 같기도 하고 애정의 본능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도 만나려고 시도를 했다가 계속. 결말은 책 속에 있습니다. 지금의 정세랑 작가가 있게 만들어준 대표작 모자란 인간 애인보다 완벽한 외계인 애인이 낫다는 훈훈한 교훈을 주는 그 책 지구에서 하나뿐이 2위에 올랐습니다. 여주인공 하나가 자신의 남자친구 모습을 한 외계인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로맨스 소설입니다. 별그대가 연상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 책과 관련한 비하인드를 듣기 위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난다 김민정 대표님께 제가 또 찾아갔죠? 2010년 1월 3일부터 저와 같은 팀에서 편집자로 일했던 난다라는 회사가 세랑의 첫 책을 냈기 때문에 꼭 모시고 싶었죠. 근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오랫동안 절판이었고 저는 이제 그 책을 되게 탐을 내고 있었죠. 내고 싶다. 의뢰를 드렸고 너무나 흔쾌히 많이 봐주셨고 제가 이 책 만드는데 사연이 있는 치마를 갖고 왔어요. 정세랑 작가님의 책은 제 인생의 어려운 표지 중에 하나예요. 그 세계를 담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최지민이라는 선생님의 이 작품을 봤을 때 이건 온라인판, 이건 동네 서점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선생님한테 요청을 드렸고 이거의 관건은 띠지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요 띠지를 막 이렇게 작업할 때 제가 그날 이 치마를 입고 있었거든요. 요 배율이 괜찮죠? 저는 소설을 처음에 봤을 때 그러니까 등단한 작도 그렇지만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되게 맑고 하나와 경민이 같은 친구가 제 자식이면 좋겠다. 옆에 가까이서 두고 알콩달콩 이런 세상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제 저는 이제 죽었던 것 같아요. 연애 세포가 제 안에 죽었지만 보는 연애가 너무 이쁘고 하는 것들이 좋아진 나이가 된 것 같고 죄송하지만 제가 어떻게 연애 세포를 좀 깨려면 뇌를 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깨지네요. 네. 2011년 첫 출간 후 절판되었다가 김영하 작가의 팟캐스트에 소개되면서 한때 중고책 가격이 3만 원에 육박하기도 했을 정도로 인기를 끈 책 앤드루 포터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책은 앤드루 포터의 첫 단편 소설집인데요. 표제작인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은 여주인공이 대학생 시절의 깊은 마음을 나눈 담당 교수와의 추억을 되짚는 내용인데요. 이 책의 담당 편집자님이 또 스타 편집자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직접 듣기 위해 모셨습니다. 김영수 편집자님 나와주세요. 또에서 뵈면 되게 파주의 성자 아니십니까? 김영수 편집자님이 사실은 작가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일의 연인들이라는 또 명작이 있습니다. 님에게 마침 표지 한번 보여줘야죠. 이런 책이 있어요. 소설가가 사랑을 쓴다는 건 어떤 건가요? 사람들 관계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서요. 지금 죽었거든요. 오늘 지금 환자예요. 아, 저 지금 이해 못하고 있었어요. 아, 사랑꾼. 아, 책이랑 계속 연애하고 있어요. 아, 책이랑 연애, 사랑하시고. 되게 안타까운 눈빛인 거 알죠? 사랑 좋죠. 일단 이 책의 어떤 비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영하 작가님이 오랫동안 팟캐스트를 운영하셨는데 그때 표제작을 이제 낭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절판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전파를 타고 많은 사랑을 받아서 복간되고 이런 사연이 있거든요. 저도 그때 처음 이 책을 듣고 책을 찾아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문학동네에 들어오게 돼서 이 타이틀이 이제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저희랑 이제 계약이 다시 이제 계약이 됐구나. 재출간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제가 이제 하겠다고 아, 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거군요. 네, 네. 아.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어요. 이게 처음에 네. 재출간이고 하다 네, 보니까. 뭐 오랫동안 사랑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팔렸습니까? 22,000부 정도가 나갔는데 역시 1위 할 만한 책이네. 어떤 단편집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나간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초판을 2,000부 정도 찍는데 그거를 거의 11번 계속 찍은 그쵸. 그것도 첫 출간이 아니고 재출간인데. 네. 표지 히스토리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듣고 싶어요. 어떤 날들이랑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어떤 이게 쓸쓸한 감정과 그 아름다움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긴 했죠. 아,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사진작가 같은 사진작가예요. 어머 정말요? 네네. 어머나. 앤드루 포터의 어떤 점이 독자들한테 이렇게 매혹을 느끼도록 만드는 건지. 굉장히 섬세하다. 그리고 그 섬세한 감정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작가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굉장히 보편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채로 어렴풋이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하면서 이야기로 이제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은 이야기에 빠져들면서도 이게 너무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느꼈던 감정, 내가 느꼈던 상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와닿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살아나고 있어요, 정말. 나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연애 안 괜찮아 보이는데. 주사 좀 놔줘요. 이 책이 죽어가는 연애세포를 살리는 책이 사실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막 밝은 소설은 아니고 아, 연애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렇죠. 아. 어쩌다 이걸 고르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PD님이 골랐어. 얘기 좀 해봐. 이 방송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연애를 막 하고 싶게 만들진 않아도 막 사랑의 어떤 투신했던 그런 순간들을 막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그라들은 줄 알았던 어떤 감각들을 막 깨운다고 볼 수 있긴 하겠네요. 사랑에 투신했던 순간 기억나시나요? 저는 늘 투신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랑 나랑 아니, 크리스마스 때 해리포터 같이 먹으면서 아니. 한탄했던 거 생각 안 나? 그거는 잊어. 사랑하는 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보다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좋아하시는 독자분들이라면 정말 마음이 저랑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유, 반갑습니다. 본인의 책 어필 타임을 드리려고 해요. 워크맨 출연하셨을 때 애호가들 사행시로 어필 타임을 가졌다가 제대로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제가 만회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애호가들이요? 네. 문학동네 아닌가요? 애들이 다 좋대. 호불호가 없대. 와, 작가다잉. 가장 잘한 게 이 책을 읽은 거래. 들어와. 와, 이 질문은 깜짝 질문이었거든요. 와,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이렇게 워크맨에서 못했던 거 여기서 이렇게.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제 책 칭찬 좀 해주세요. 아니, 이 책 좋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좋대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찍먹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몇 세까지 찍었어요? 나 갑자기 개인적으로 궁금. 몇 세일까? 한 6, 7세 정도 찍은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럽진 않아서 이게 한 세만 더 찍을게요. 저. 오늘 꼭 다루고 싶은 책이 있어서 강추했는데 잘린 책이 있는데 제가 편집한 책인데요. 바로 미친 사랑의 서입니다. 이 제목부터 확 돌아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저 이거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막장 중에 막장인데 아니 너무 재밌어요. 문학계의 디스패치 같은 저널리스트들이 이 작가들의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를 아주 쏙쏙들이 이제 파헤친 책이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렇게 사랑을 하셨다던데. 너님이. 예로부터 왜 글 쓰는 사람하고 연애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증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호되게 걸리면 이렇게 된다. 충격적인 사례 모음집만이 아니고요. 사랑이 그들의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놀랍게 담겨 있어요. 꼭 봐주세요. 정말 사랑이란 주제는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는구나 느꼈던 오늘의 랭킹 동네. 다음 편에서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